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척천수 천미를 강의를 해서, 좀 30여 분이 지나도록 열강을 했어요. 아유, 너무 길고요. 한 25분이 딱 맞더라고요.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를 남기려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논행운론이에요. 논행운이에요. 행운이란 곧 사주, 여기 지금 이대로 정의가 돼 있어요. 정의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운과 더불어서 사주를 보는 것은 어떻게 되냐? 무이법, 두 법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셋이다? 아니에요. 하나다. 둘이 아니니까 하나다라는 거예요. 간명은 어떻게 하냐? 사주 간지를 보는 것인데, 어디다 짝을 맞추냐? 월령을 봐서 시기를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주 간지에서요. 그래서, 그러나 치운론에서도 어떻게 하냐? 운의, 그 대운의 간지를 또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희와 반기는 것과 꺼리는 것이 되는데, 기륭이 확실하다, 판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하위희는 지난번 강의했습니다. 대운에서 무엇을 반기는가 라고 했고요. 오늘은 하위기 무엇을 꺼리는가 라고 대운에서 무엇이 들어오면 꺼리는가를 설명드릴게요. 하위기라고 해서 명 중에서 소기, 꺼리는 것이 있어요. 명 가운데서. 그러면 나를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아역. 예, 그래서 시지자, 그걸 베풀어요. 거기서 나를 거역하는 걸 베푸는 자가 바로 그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여길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관격에 인성이 없어요. 이거 인성이 없다는 것은 관인이거든요. 그럼 결국 구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구신이 없다는 소리인데, 이 구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정관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정관을 곧 뭐와 보호하냐라고 하면, 상관이 들어올 때 이 구신 역할을 하는 정인이, 정인이 바꿔야 되겠네요. 정인이 딱 상신을 가로막아준다는 거죠. 결국은 상관 폐인이 되는, 상관이 들어올 때 인성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신이에요. 그런데 인성이 없으면서 어떻게 되냐? 운에서 상관으로 들어와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신이 없다. 운이 상관으로 가는 경우는 격용신인 기신이 되는 것이다. 기신의 대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건 지지르다만 떡하니 이렇게 정관이죠. 간목일주가 6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이에요.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음년생이잖아요. 음년생이면 6월에서 대운 순행으로 하려면 수래 자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을목일주는 음년생이니까 거꾸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니까 화에서부터 목까지 가야 되니까 이 관으로서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관이 깨지는 용신이 된다. 화운이면 아주 무척 불편할 거예요. 이 사주는요. 더군다나 정사 시르다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아주 불편한 사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또 제격에서 식신이 투출해서 어떻게 되냐? 불투식. 제격에서 식신이 투출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식신생재를 하는 거니까, 이 식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재성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상신이에요, 상신. 돌상자예요. 상신인데, 운에서 어떻게 된다? 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살로 들어오면, 이 사주는 뭐 하는 사주? 어떻게 된 거냐? 자, 재성에서 식신이 투출하지 않고, 살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성의 힘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이 없어서 재성의 힘이 약한데, 살이 들어옴으로써 재성의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격용신을 설하는 대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격 아닙니까? 제격인데 미월에 태어나서요. 자, 그러면 이게 무토일주예요.
예, 그러면 이건 결국은 뭘로 흘러야 된다? 살운으로 흐른다니까 미월에 끝났으면 이게 양년생이니까 살운이면 금국으로 흐른다는 소리죠. 예, 신유술로 흐르고 이제 대운을 그렇게 잡으면 되죠. 예, 간목한테는 아주 부담스러운 관운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만들으라고 무척 고민이 됐습니다. 아주. 인수에서 관을 쓰는데 이건 좀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합관이 돼버리는 운이 된다? 아, 그러면 격용신이 묶이는 대운이 되는 거예요. 예, 참. 이건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인수격이에요. 그런데 이 관이 있잖아요. 관인 상생을 해서 목이 지금 약한데, 뿌리가 약한데 금생수를 해갖고 수생목을 해서 좋아요. 이런데 이 용신, 그러니까 이게 용신이라고 치면 이게 상신들인데 격상신이죠. 그런데 여기다 들어오면 병정화뿐이 없거든요. 대운에서 병화나 정화가 들어오면 이 신금을 깰 텐데 좀 만들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네 번째, 식상대사를 하고 있어요. 자, 식상이 하는 일은 사실은 일주를 설기를 한다든지 하지만 살도 막아주죠. 식상격에. 예, 그런데 운이 뭐예요? 재성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식상의 기운을 재성이 빼고 재성의 기운이 살을 도와주니 식상한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성이 중간에 개입하여 반대로 제복당하는 살을 도와주는 대운이 되니까 안 좋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나 모르겠네요. 자, 식상이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 있고요. 예, 여기 있고. 식상 생재를 하죠. 여기서 생재를 하고 있고요. 식상 생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운에서 대사를 하네요. 식상 대사를 하네요. 그렇죠. 이 식상 살을 이렇게 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재성으로 흐른다는 것은 간목일주에서는 사실은 간목을 우선 제가 편한 대로 간목을 잡아놔서 그렇지만 간목에서의 그 재성은 대개 보면 진술충립밖에 없잖아요. 그럼 3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니까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갑을목을 쓰는 것보다는 병정화를 쓰고 재성이면 금운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만들까 하다가 편안한 대로 그냥 간목을 하고 일단 재성운으로 흐르면 안 좋아요. 이건 지금 왜 식신격이냐면 이 병화가 식신으로 잡은 이유가 술토 속에 신정무가 들었죠. 예. 신정무가 들어서 이 정화에 뿌리를 둔 병화가 식신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신이 이 살도 역시 이렇게 동시에 투출했어요. 예, 그래서 신금도 되고요. 그래서 식신이 살을 제하고 있죠. 그러는데 만약 대운에서 재성운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식신생재 재생살이 되는 바람에 안 좋다. 일주한테 안 좋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죠. 신진수국을 이루고 해서 물론 살도 강하다라는 것이죠. 자, 칠살격에는 식신이 와서 딱 제복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운에서 또 만나길 편인운을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식신 제살로 제압을 당해 좋아지는데 운에서 편인으로 가는 경우는 제압하는 식신을 편인이 제압하는 대운이 된다. 편인 도식이 되는 경우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식신이 여기 있습니다. 임목 속에도 들었고요. 이게 지금 칠살이란 말씀이에요. 여기도 지금 식신을 도와주는 비겁이 있고요. 이런데 만약 이 운을 신운이니까 예를 들어서 수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이니까 신유술 다음에 뭐예요? 해자축운으로 흐르니까 이 사주는 이 병화를 끄는 운이 들어오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천간으로 임계수운이 들어와도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이 식신을 써야 되니까요. 자, 상관패인이에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죠. 상관격에 인성을 딱 끼고 있어요. 근데 운에서 재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제국인이 되니까 안 좋을 것이죠.
상신을, 이 상신인 인성을 제압하는 대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신의 개념은 솔직히 흉격에서 더 상신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용신도 사실은 대개 보면 길격은 그 자체를 용신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흉격은 그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격에 용신이 못 쓰니까 상신이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상관폐인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상관용폐인이라고 하질 않죠. 예, 그래서 상관폐인하면 저 상신이 인성이에요. 그래서 운에서 재성으로 흐르면 인성을 제압하는 대운이 되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것이죠. 자, 4월에 태어났어요. 이거 상관격이죠. 그런데다 5월까지 있으니까 50까지 되니까 상관성이 강할 것이다. 그러면 이건 인성으로서 조절을 해야죠. 그런데 양년생에 태어나서 4, 5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4, 5미 끝나면 신유술 해자축으로 해서 재성운으로 흐르질 않네요. 이것도 또 재성이 되려면 간목의 재성은 또 진술충미밖에 없네요. 진술충미밖에 없죠. 주로 사례명조를 간목을 위주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네요. 자, 또 7번 양인용사를 하죠. 보세요. 쓴다는 거예요. 양인격에 살을 쓰는 거예요. 저 앞전에 하위희 격에서는 양인격에 관을 쓰겠다고 했어요. 관을 쓰겠다고 했는데 양인격에는 본래 살을 써야 돼요. 양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운에서 식신으로 가면 안 좋죠. 왜냐하면 이 살을 식신이 제압하면 안 되잖아요. 살은 어떻게든지 양인격에는 살을 써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이거 양인격이 강하잖아요. 경술도 있고요. 이런 때는 이 활을 써라. 활을 써서 이게 지금 뭐죠? 살이잖아요. 경금일주에 딱 보니까 또 인월에 태어나서 강하죠. 이런 때는 뭘로 흘러야 돼요? 목화운으로 흘러야지. 식신운으로 흐르면 안 된다. 식신은 뭐예요? 경금일주에 수운이 있잖아요. 수운이 와서 이 활을 다 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으로 흐르면 안 된다. 이거 상신을 극하는 건데 어떻게 용신이라고 했네. 자, 오늘 마지막일 거예요. 보세요. 이게 걸럭용관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걸럭격은 그래도 흉격으로 보질 않아요. 잡격에 넣어놨지만 걸럭격엔 관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운에서 이게 상관을 만나면 안 되죠. 정관을 쓰고 있는데 깨지죠. 상관경관운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좀 걸럭격이 딱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생금 해서 이것도 좋죠.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이거 진토도 있고요. 그래서 신금을 하는데 이게 상관이 지금 뭔 운이에요? 화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양년생이니까 묘진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또 화운으로 흐르니까 이 신금이 녹아내릴 것이다. 그래서 안 좋다. 운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금을 살리는 토금운이 와야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 결어가 있죠. 여차지류는 개패운이다. 모두 운이 안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가 행운론에서 끝났고요. 자, 아직도 많습니다. 세 번째가 있고요. 네 번째가 있고요. 다섯 번째가 있고요. 여섯, 일곱 번째가 있고요. 여덟, 아홉 번째가 있고요. 열하나, 12번째가 있어요. 이런 건 제가 조정을 잘해서 시간을 한 25분 정도 강의가 될 정도의 것을 제가 만들어서 또 사례 명조가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억부론이나 오행체형론으로 무게중심 이론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연 이 격공론으로도 무게중심론으로 잡았던 용신에 좋은 것이 그렇게 썩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과 안 좋았던 것이 썩 좋다라는 것은 이 격공론을 찾아보면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철조 선생님도 운을 딱 좋게 해놓고, 운이 별로 안 좋은데도 격이 이렇게 딱 이루어져서 무슨 격에 뭐가 됐다라고 해서 가끔 격이 성립되면 좋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하면 끓이는가, 대운에서 무슨 운이 들어오면 끓이게 되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